여러분, 제가 신현웅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신 김성태 의장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의장님과 또 같은 날 최승재 의원님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두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박수를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심양면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당대표 레디오 포럼이 있어가지고 합동연설에 거기 참석하시고 여러 의원들이 많이 그쪽에 가셨습니다. 주호영 의원도 가시고 김석기 또 의원님께서도 3,000명이신데 그분도 가셔서 그분들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대신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재외동포재단의 김성근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아마 조금 늦게 오실 것 같은데 자리가 불편할 것 같은데 용기 있게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분한테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는 아직 못 오셨는데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련의 회장 송대성 장로님, 또 전국 고교연합회 회장 강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잠깐 여러분. 자유화연대 대표위원장이신 강신규 장로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행사가 더블된 마음에 조금 이따가 오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2대 교수로 계신 홍대순 교수님 여기 나오셔서 오늘 제대로 발표하는데 사장으로 패널을 리드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전체 자리를 갖다가 채워주신 존경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심으로써 이 나라의 정치 생명이 유지되고 애국 활동이 계속되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백번이십니다. 중심축으로서 이 나라가 대개 발전하는데 창조적인 역할을 하실 것으로 확신하면서 여러분들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강대국은 그 나라의 이민 정책의 성공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미국이 그렇고 영국, 이스라엘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네덜란드, 싱가포르, 중국 이 강대국들은 일찍이 이민 정책에 성공해서 각 나라에 자기 동포들이 해외 나가서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 다음에 사회, 문화 전 분야에 대해서 모국과의 위대로 오늘의 21세기의 강대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소 늦은 평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막 동포층이 개소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외 나가 있는 전 국민이 힘을 합칠 때 소위 얘기하는 민족 영토가 확장되고 750만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산업 인구의 극소화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이 인구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혼연의 일치가 돼서 합심해야 될 것으로 자비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예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이 헤매다가 모처럼 독립한 이후에 이민 정책의 성공으로 말하면 미국의 정치, 경제,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노벨상의 약 55% 이상이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미국 대학의 교수가 6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이분은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핵무기를 소유하고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시온 이즘의 유태민족을 리드하면서 당당하게 지금 국가를 운영,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생존과 번영의 방법을 이제 우리나라도 180개 국가에 나가 있는 750만의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모국의 동포들과 시너지 효과를 만들 적에 사실상 우리나라도 소수, 소극의 강대국을 지는 엘리멘트와 희망이 엮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 최강의 방산 산업, 문화, 영화, 콘텐츠, 체육, 우선 두뇌, 과학, 기술, 배터리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가장 효과적이고 우수한 요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활력과 엘리멘트 이런 자랑스러운 민족 사상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해외 동포들의 각국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제가 동포청이 나가야 될 그 방향과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두번이 용성되는 발전적인 동리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청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120년 역사를 가진 재미동포들의 이민 생활과 20세기 초부터 우리 민족의 비극인 가무된 타격에서 해외로 추방되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선조들의 비극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루만져주고 그 눈물을 닦아줄 때가 왔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정책 방향은 이렇게 평생의 하늘을 품고 오매불망 내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면서 죽고 싶다 하는 저희들 동포들의 애타는 마음을 들어주는 그래서 동포를 포용하고 불러들이는 일로부터 첫 시발들이 돼야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나라를 이뤘을 때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어려운 노동시장에서 독립자금을 모았으면 6.25 때 의료, 약품, 의료, 식품 등을 같이 전했고 실제로 한국전에 참전해서 미국과 더불어서 유엔군과 더불어서 싸웠으면 생명을 잃었고
지키기 위해서 참여했던 위대한 조선족의 한민족의 후예들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동포 그 기타 해외 동포들이 약 100억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여기는 부가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현금 100억입니다. 100억 달러. 그 다음에 2년간을 통해서 150억 달러를 한국에 보내서 부동산 내에 여러분들이 산업 시장에 쓸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죄송한 말입니다만 한국 정부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일을 지금부터 첫발을 내딛기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또 세계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이런 민족 통일에 시금석이 되고자 해서 오늘 재외동부청 대통령이 사인하는 비정리적인 날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 정책의 비전과 정책의 방향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의견을 듣고 있어 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카드가 재외동포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국민이 육성해주는 강대국의 시각으로 만들기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 김성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재동포청 비전과 정책 토론 이 세미나에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정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우리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보훈부 성격과 그리고 대동포청 신설 이 정부 조직 법안을 오늘 공식적으로 오후에 선언하고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우리 정부 조직법이 이렇게 국가보훈부로 성격을 하고 대동포청으로 대한민국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공포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렇게 공포하는 날 우리 재동포 국가보훈부로 원처를 보훈부로 성격하고 또 대동포청을 신설하는데 이런 획획한 역할을 하신 우리나라 소속 원대표를 이렇게 모시고 오찬을 베풀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 당의 중소기업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하고 우리 당에 영입돼서 지금 현재 21대 국회의원으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최성재 의원님께서 좀 전에 용산에서 대통령과 오찬을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이 해외 동포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을 아마 우리 최성재 의원이 직접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성재 의원께도 여러분들 큰 박수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조국이 어려울 때 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제대로 된 그 헌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또 미래는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눈물과 한가 참 고통 어린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그런 역사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21세기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 우리는 세계 어느 곳이든 코리안이라는 이 자존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그 중심이 바로 우리 750만의 재동포들 아니겠습니까? 좀 때늦은 감은 있지만은 저희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오신 이 선조들, 선녀들, 그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 보훈처를 보훈부로 성격에서 장관이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 직접 잘 모시고 챙기겠다. 또 그동안 애교부에서 불과 국에서 이렇게 운영되었던 이 부분을 우리 재동포 재단과 그리고 그동안 외교부에서 재동포 정책 기능을 이걸 합쳐서 통합한 전담 기구로서 대동포청 신설했습니다. 맹실상부한 이제 750만 우리 해동포들 대한민국 국정의 주요 이제 핵심 내용에서 이렇게 함께 포함돼서 폭넓게 우리 750만 해동포들의 문화, 사회 또 그 나라 상공 비즈니스 이런 모든 활동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더 많은 관심과 기회 또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채널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신혜영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해동포 국가위원회 위원장님 정말 이민 이재래지만 그 이민의 아픈 고통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각 정당들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미국 공화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민주당 의원들 본인이 그 수많은 자비를 쓰면서까지 올바르게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민간 사절로서 그 역할을 지금까지 충분하게 다해주신 그 공과에 대해서 이분이 다시 대동포청 신설과 함께 그동안의 자신의 경험과 또 역할에 대해서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또 정책 포럼을 개최를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더 깊게 감사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집권당의 멤버로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21세기 전 세계의 건강한 강건한 대한민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게끔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재동포적 비전과 정책 포럼의 발제와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함께해 주신 대표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는 모든 학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신현웅 국민해외동포위원장이 정말 많은 각고의 노력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한인 네트워크 때문에 대한민국의 더 국제적인 글로벌 발전 위치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서부터 한상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우리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해 주시고 정말 존경에 나지 않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 의장님은 과거에 대통령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통령님께서 해외 동포청에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관련된 내용을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결과도 얘기하셨고 특히나 해외 동포청의 의미, 그다음에 발전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해외 동포 기본법에 관련된 말씀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아까 신현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특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배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제가 직접 뵙고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해동포청 비전과 정책 포럼 정말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포럼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각 나라의 대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국회 오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또 일들을 하실 때 사실 정치권들이 쉽게 교감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민의힘 특히 대통령님께서는 여러분들 노력 잊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 발전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영태 중앙위원장님, 신은국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 환영하고 항상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오늘 경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입니다. 오늘 재외동포청의 비전과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세계 각국에서 포럼 대표로 참석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신현웅 해외동포위원장님께서는 미국 워싱턴에서 40여 년간을 거주하시며 민간 외교관의 역할은 물론 동포사회 발전과 화합에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주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금 후인 오늘 오후 4시에 대통령 서명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732만 재외동포들의 수건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재외동포청의 상호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전 세계 180여 개국으로 뻗어 있는 우리 동포 사회와 연합의 폭을 넓힌다면 대한민국 경제 영토가 더욱 확장되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 현실에 맞는 체계적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좋은 고견을 많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해동포 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재동포청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행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현웅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국정을 살피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내 기본 여러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포럼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사업으로 지난 2월 15일 외교부 산하의 재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열린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향후 750만 재동포를 보험정부 차원에서 영사,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때마침 이번 포럼이 재동포청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재동포청 설립을 통해 재국민의 참정권 행사 등 각종 세제와 국내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또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의 지원 체계 개선, 또 평화의무 관련 민원 처리 등 각종 민원 사항을 우리 정부가 신속하고 보다 정확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촘촘한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 윤상현은 외교통일위원으로서
재동포증이 세계 선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간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열심히 성공하신 이민의 한 분이신데 이분이 나라를 위해서 미 국방부 해군부에 근무하면서 나라를 위한 일을 조금 했습니다. 쉽게 해서 지나간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 당시 있던 100대령이라는 사람은 정보를 갖고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7년 동안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름하여 로버트 킴. 그분하고 저는 미국에서 동포 사회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동지였습니다. 같은 장로였습니다. 그분의 친동생이십니다. 김성문 의원님. 이 어려울 때 그분이 고통을 한국 모국에서 고통을 받으실 때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이분의 사생활에 대한 고난, 고통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제 국민들, 국내 국민들 하나가 돼서 민족 통일을 이루는 그 결단면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문 재단 이사장 모십니다. 큰 박수 환영합니다. 고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지금 6월 초면은 출범을 하게 되고요. 그 재외동포청 법에 보면은 동시에 재외동포 재단은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 재단은 김영삼 대통령 때 1996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6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6년 전에 재외동포 재단이 만들어질 때 원래는 주로 이제 미국에 계신 동포들이 교문을 많이 했는데 교민청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교민청. 그때 교포 교민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청은 정부기구예요. 재단은 정부기구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반관 반민의 공공기관인데요. 근데 그때 청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었지만 750만 재외동포 중에 500만 명이 외국 국적 동포예요. 그래서 특히 중국 같은 데서 아까 중국에서 오신 분 계십니다만 중국에 있는 조선족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중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타치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원인을 한국 정부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 이거 자칫하면은 외국 국적 동포들을 지원하다가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정부기관이 되지 않고 그냥 재단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님도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리 우리 동포라 하더라도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동포들, 특히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접촉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질 않아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재외동포청이 되면 기관은 커지고 돈은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지만 외국 국적 동포를 상대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지금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공무원이 되면은 턱이 높아져요. 어디 들어갈 때 명찰 뭐 이렇게 차야 되고요. 근데 저희 재단은 아무 때나 놓고 들어오면 만나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 조직이 되면 너무 이렇게 막 경직화돼서 이 스킨십이 좀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게 좀 걱정인데 어쨌든 뭐 동포청 만드는 건 축하해야 될 일이고 그런 점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해보니까 우리 재외동포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한참 자라는 우리 차세대 청소년들의 이 정체성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게 사실 지금 뭐 3세, 4세들 그냥 가만 놔두면 다 미국 사람 되고 일본 사람 되고 중국 사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200만 가까운 이 차세대 세컨 제너레이션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 하냐가 뭐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 과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신영
대한민국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3.1절이었죠. 3.1절이 우리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지금 코리아가 실제로 독립을 이뤘냐면 저는 아직 미완의 독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완전히 한반도 평화 통일을 해서 한민족 공동체가 하나 될 때 그게 진정한 독립이지 지금 이렇게 분단된 모습은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이 보면 아 이게 우리가 이러려고 독립운동했나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우리 한민족 평화 공동체가 좀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부탁은 동포청이 되면 야 돈도 많이 예산도 많이 들어서 참 좋겠다 동포들에서 뭐 해줄 것이 많다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저는 거꾸로 그 존 F 케네디가 했던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재외동포 재단 예산은 거의 100% 국민 세금 정부에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스라엘의 그 Jewish Agency for Israel이라는 그 조직이 우리 재단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거기 예산의 3분의 2가 해외에 있는 유대 커뮤니티에서 헌금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정부의 예산은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들이 동포청이 만들어졌다고 대한민국 정부에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동포 커뮤니티의 역량을 키워서 대한민국과 함께 같이 협조하는 것이 앞으로 더 발전하는 그런 척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다시 한번 행사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시금석이 되는 어떤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재외동포청의 어떤 나아갈 길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토론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 제가 몇 개 퀴즈도 좀 내볼 생각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경제 순위가 지금 10위권에 있는데요. 지금 재외동포 수 우리가 730만의 수가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랭킹으로 따지면 몇 등 정도 될까요?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동포 수로 1등부터 200등까지 매기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4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을 벌써 감이 오시죠? 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경제 순위 10위권. 제가 볼 땐 지금 우리 재외동포 수만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력은 기본적으로 한 4등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마 이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아마 그 속도가 빠르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중에 우리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CNN 이런 언론에서 대한민국은 재외동포 분들 디아스포라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네, 영상 네, 다음. 지금 왼쪽 보시면 그림에서 오른쪽 보시면 누군지 다 아시죠? 네, 뭐 야플랑 우리 캡틴 큐도 있었고 그렇게 다 아실 텐데 네, 캡틴 큐 아시는 분은 좀 연식이 되신 분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네? 네? 고선지.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오펜 리더분들께 여쭤보고 CEO분들 여쭤보면 잘 모르는데 역시 재외동포 분들이라서 탁월하십니다. 왼쪽 고선지 장군은 사실 이제 고구려 때 우리도 따지면 유민이었기 때문에 중국 유민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 중국 당나라 굉장히 어려운 때 사실 고선지 장군이 사령관을 맡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혁혁한 성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고소에 고선지 장군에 대한 인품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서양들이 굉장히 두려웠던 존재가 바로 고선지 장군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이 나폴레옹과 그리고 한니발보다 더 위대한 영웅을 뽑으면 바로 고선지 장군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0년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역사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사에서 탈라스 전투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외동포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는 외국인들한테 한국사가 아니라 세계사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흔적을 남기는 그 모든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사의 한 부분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어제 3.1절 얘기는 했지만
일왕이 아키히토 일왕이 본인 생일 때 일왕은 백제 후손이라고 천명하고 그것이 일본 우리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백제가 지금의 한류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로 올라갑니다. 백제 시대 때 이미 그 백제 시대 때 벌써 수천 년 됐죠. 그 시기 때 이미 우리 한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일본어로 또 일본어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부다란 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것은 백제 것이 아니다. 그만큼 명품이 아닌 그것이 백제의 일본에 심었던 우리들의 문화와 격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해가고 있었다. 바로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재해동포분들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 우리의 정말 대한민국 영웅이라 생각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국격과 이미지를 결정지어줍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이 미국에서, 일본에서, 남미에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정신 상태다 했을 때 굉장히 존경을 받으면 바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로 그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도 신부님이시긴 하지만 의사로서 그 남산에 가서 남산의 슈바이자로 불리고 남산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이태석 신부님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빛내는 굉장히 중요한 숨은 영웅 중 바로 디아스포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것이 영화화돼서 울지마 톤즈 아마 보시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가 바로 이런 영화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의 그런 역할과 눈물과 땀의 피와 눈물의 결과가 대한민국을 지금 개도국의 어머니 그리고 선진국에 가입했던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지금 세계와 굉장히 글로벌하게 있으면서도 복잡다합니다. 여기에 실타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바로 저는 우리 디아스포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 지금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세를 한마디로 요약해보지 않다면 자동차 경주에 곡선 코스에 주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곡선 코스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순위가 굉장히 빠르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직선에서 자동차 경주는 레이싱은 결코 순위가 바뀌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곡선에서는 충분히 순위가 뒤바뀔 수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천병, 민간 외교관, 공공 외교를 하시는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움직여지냐에 따라서 그리고 재외동포청,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그 힘을 쏟아줄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우리의 운명은 제가 볼 땐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비밀 경기는 지금 BTS는 저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의 K컬처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K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전 세계에 펼쳐질 수 있는 저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크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치 외교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산업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 영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해동포청 그리고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의 끝단을 보시면 그 모습 중에 하나를 보시면 저는 이런 겁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아일랜드 이민, 우리로 따지면 재외 동포인 거죠. 아일랜드 동포입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리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재해동포청을 출범시켰으면 그게 가까운 시일에든 조금 시간이 걸리든 이제 대한민국 출신이 재미교포 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나오실 수가 있고 대한민국 이것이 전 세계 미국 최초 역사이자 아시아계로 최초가 될 겁니다. 충분히 우리 한국의 저력은 그만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워싱턴 외교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거기서 전기차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소외되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우리 재해동포의 민간 외교력으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 영토 부분은 저는 모습들이 사실 지금 보시면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 대한민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가장 영어 외국어도 뛰어나고 가장 많은 지식, 가방끈의 긴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MZ 세대입니다. 이 MZ 세대들이 이제부터
상업을 하고 그리고 기업을 키워가면서 전 세계 아까 우리 신현웅 위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이스라엘처럼 유대인처럼 우리 한국인들도 이런 어떤 DNA가 움직인다면 수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창출되는데 가장 그 천병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바로 전 세계 190개에 퍼진된 750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 약 200만 명이 그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해줄 수 있고 해주도록 정부가 백업을 제대로 해줘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회 문화 영토인데요. 지금 K-팝을 통해서 많은 K-드라마, K-무비, K-푸드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자칫하면 저는 대중 한류라고 봅니다. 우리가 진정 문화 대국 그리고 제가 대통령 취임식 기획위 부위원장 하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임사의 키워드 두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자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계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민 그리고 지구촌 아젠다를 항상 호흡하는 국민. 지금 대한민국 ODA가 올해 처음으로 4조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렇지만 아직도 더 많은 ODA가 사실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원조를 받았고 이제 원조 주는 국가에서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의 아까 우리 재해동포 수로 따지면 4위였잖아요. 근데 전 세계 유엔에서 하는 그 세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류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기록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동의보감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영등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어떤 우리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있는데 이 정신적 문화유산이 순위가 몇 등 정도 될까요? 기록문화유산과 인류 무형문화유산. 네, 뭐 지르시면 되는데 그것도 역시 한 4등에서 5등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 보면 백그라운드가 한 문화는 그 나라의 그 국가의 국어 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런 후감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직지신경. 그리고 전 세계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건과 인물을 꼽아보라 했을 때 서양에서 설문을 했었거든요.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명을 1등이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구텐베르크였습니다. 그만큼 서양사에서 인쇄 문명은 매우 중요했고 그것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우리 한국은 직지신경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다음에 목판 인쇄술 그리고 수많은 그 천문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준입니다. 고인돌 최강국 그리고 고래잡이 최초의 고래잡이 수많은 우리의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 한강의 저력입니다. 우리의 그런 컬처럴 DNA가 없었으면 결코 우에서 이를 창출할 수 없는 소년과 후손들의 합작품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컬처 부분을 77억 지구촌 시민들이 환호하고 팬덤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고 여기에 가장 천병 역할을 하는 역할이 바로 재해동포 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정치외교, 산업경제 그리고 사회문화로서의 사회문화 영토로서 제대로 전 세계를 휘어잡고 같이 공감하는 과거의 제국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제국의 개념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는 그걸 명명한 것이 이 다음 페이지죠. 제가 명명한 것이 그게 팍스 코리아나입니다. 제 책에 한국의 에너지가 있는데 바로 가장 경제 부국이면서 문화 대국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끼와 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을 심기는 대한민국의 가장 저력이고 이건 불같이 붙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 세계 강대국 3개국에 문자를 붙이는 거 아시죠?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근데 또 거기에 언어 유희가 있어서 양놈, 그 다음에 떼놈, 그 다음 외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런 진짜 우리가 부대뽀야 뭐야 어쨌든 상관없이 충분한 신명과 신기 우리가 불만 붙으면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다. 그 흥각기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외국 보고서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전조석들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놀고 또 나라가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사비를 틀어서 나라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해외에 계시면서도 그렇게 살고 계시고 그것이 나답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초적인 홍익인간 정신, 이타 정신이 지금 인류에 가장 필요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의리, 정,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런 DNA인데 그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표출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를 환호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재외동포청이 해갈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현재 그래서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안보, 자유, 평화를 위해서 글로벌 중추 국가, 그것을 이름하여 GPS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종의 어떤 내비게이션 비슷한데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라고 해서 GPS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GPS를 지향하는 부분, 그리고 팍스 코리아나, 그래서 우리가 저는 대한민국 전 세계 가장 잘 사는 국가, 가장 정부하는 국가, 30, 50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5천만 이상, 그리고 인당 GDP 3만 불 이상 되는 국가가 우리가 7번째로 가입했습니다. 근데 저는 꿈이 있다면 150, 그래서 인당 GDP 10만 불, 그리고 5천만 되는 아직 미국도 달성하지 못한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를 향해서 존경받고 가장 잘 사는 그런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 광화문 한복판에 이제 이쯤 되면 대한민국 이민 박물관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모국과 그리고 현지에서 같이 호흡하는 그런 모습을 꿈꿔보는 그 멋진 재외동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인하다는 것은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여러 능력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로 생명력을 이어온 그 민족의 비결, 그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는 생명력, 그것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갇힌 우리 코리안 한민족에서 외세의 침략이든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이든 나라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시기가 나라가 허물어져 가던 대한제국 만렙입니다. 조선에 이어서 황제의 격의 나라 대한제국을 세워서 한 7년 경영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일제에 의해서 강점되었고 전쟁에 의해서 패망해가지고 속국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지도자들이 우리 민족과 나라를 힘에 의해서 외국에 갖다 바친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때 지도자들, 청년들, 많은 그 시대의 위대한 분들은 나라 밖으로 자발적으로 외세의 힘에 의해서 몸을 피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옮겨가서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오늘 이 시점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시장경제, 인류가 추구해온 최고 가치의 국가 체제 속에서의 재외동포청, 국가의 조직법, 정부 조직법을 만든 그 연장선상에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신현웅 해외동포 위원장이 주관한 재외동포 정책, 재외동포청의 비전과 정책 포럼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포청 정부 조직 신설에 대한 의의와 명칭입니다. 오늘 국회의원께서 축사하시면서도 명칭이 혼돈스럽습니다. 김성태 의원께서는 재외 동포청이라는 용어와 해외 동포청이라는 용어를 혼돈해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격상된 정부 조직법을 마련해 주도록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정치인들 또 한국의 지도자들이 해외 동포 사회를 순회하면서 우리 동포 간담회 등 여러 형태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재외 동포 재단의 그 격을 높여서 정부의 부처와 관계되는 대통령 직속
아니면 국무총리 산하 등 격상된 정부 조직이고 개편된다고 요청도 했고 고소를 해봤습니다. 그런 과정에 재외 동포청 또 해외 동포청, 교민청 등 여러 명칭으로 혼돈해서 격상된 정부 조직이 마련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번 지난달 2월 27일에 국회를 통과한 이 재외 동포청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칭이 확정된 건지 한번 고민해보고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재외 동포청이 맞는 건지 아니면 재외자를 뺀 동포청이 맞는 건지 곤란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동포청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재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살고 있고 또 아까 우리 신현홍 총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피와 눈물과 땀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역사가 이제는 조국이 위대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고 세계를 아우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땀과 눈물과 한을 갖고 살았던 그 시대를 이제는 아우르면서 동포를 사랑하고 아끼는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야 되는 것 틀림없이 많습니다. 어렵던 시대에 조국 밖에서 사셨던 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조국에 와서 뼈를 묻고 조국을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도 많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볼 때 국가의 기구가 꼭 제외에 있는 나라 밖에 있고 바다 건너에만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의 모습으로만 정부 조직의 명칭을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재외동포청에 대한 국제적인 명칭, 영어 명칭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영어 명칭은 당연히 코리안 에이전시가 되어야 됩니다. 재외동포청이든 동포청이든 이 영어 명칭을 코리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우리들이 이 정부 조직에 격상된 정부 조직 명칭을 무엇으로 사용할 거냐 할 때 제적이 됐던 한인청이 맞는 것입니다. 한민족을 대신하는 다 포용하는 정부 조직 기구로 이 동포청은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혼돈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의 남성과 한국인의 여성이 가정을 이루어서 그 자손이 순수한 혈통으로 코리안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현 시대의 그 상황에서는 많은 가족들과 많은 가문들의 국제결혼 등 그 후손들이 한국 명칭으로는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사에도 미국의 경우도 많은 자녀들이 1세는 물론 우리 한국에 살다간 우리 이민 1세가 있습니다만 2세, 3세, 4세, 5세로 이어지는 과정에 많은 가족들, 많은 가문들, 많은 가정이 국제결혼 내지는 다른 2세, 3세로 이어지는 과정에 피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등 코리안의 피는 매우 희미해져 가면서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대를 이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 모두를 우리는 한국의 아들, 딸로 이어가는 한민족의 큰 디아스포라의 그런 민족 형태로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해외 동포사에도 이를 이해하고 서로 그렇다고 긍정하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실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1분 내로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줄이겠습니다. 좋습니다.
동포청 두 가지는 두 번째는 동포청에서 대한민국의 동포임을 증명하는 한인 신분증 코리안 아이디를 발급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한민족 나라 밖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계급장 없는 외교관이라고 그런 명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코리안이라고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한민족을 표시하는 정서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각국의 거주국의 여건도 있고 그런 법적 신분을 나타내는 건 있지만 이제는 말입니다. 그런 특별한 권리나 특권을 부여하는 그런 신분증이 아니라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이제 국가의 정부 조직에 그런 격을 갖춘 동포청이 만들어지니 동포청에서 그 자발적으로 나는 코리안이라고 신청도 하고 그 신분증을 갖고 세계 무대에서 코리안임을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신분증을 동포청에서 발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경대학교 의학부의 박상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해외 동포청의 출발이 오늘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 감명스럽고 함께 축하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 유공자 자녀로서 국가보훈부가 승격팀의 자부심과 또한 또 감격한 그런 마음이 두 가지가 겹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동경대학교에서 연구한 분야가 심신의학입니다. 마음 심자, 몸 심자, 즉 육신의 질병이 오기 전에 마음의 질병이 먼저 오게 됩니다. 제가 92년도에 노동부에서 국비장학생으로 동경대학교에 유학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아마 여러분들 원진대원 사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사고가 날 때에 우리나라에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동경대로 또 저희 동료 한 명은 이제 하버드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연구실에서 저희 이제 연구실 이름은 이제 사회학 교실 공중위생을 전공하는 그런 방이었는데 교수님이 파트를 해주시는데 일본의 학생이 저에게 끝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해요. 케이크 파티를 해줬는데 한국에도 이런 케이크를 먹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92년도에 그때 느꼈던 기분이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직업병을 전공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는데 저희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일본에는 직업병이 안 난다. 21세기가 되면은 전 인류가 정신병 등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실대학교에서 문화치유를 전공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사회라는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한 번에 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우리 한국인들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올 것을 예상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쓰는 인사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사법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르고 아침, 점심, 저녁 안녕하세요라고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해왔는데 그 말의 의미는 WHO에서 정의한 건강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안녕이란 말은 영어로 웰빙이라 웰빙. 이거 WHO 건강의 정의에 보게 되면은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합한 것을 다이나믹 스테이트, 그 스피리추얼 헬스라는 말을 가지고 다이나믹 스테이트 오버레이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썼지만요. 우리 선조 시대부터 아침, 점심, 저녁 잘 때까지 계속 안녕하시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전 세계 이런 인사법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좋은 아침으로 좋은 밤으로 끝납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침에도 오하이고자이마스, 곤니치와, 곤방을 하는데 저는 일본 사람이 꼭 물어보거든요. 그 의미를 아느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물어본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정확하게 저를 이해시킨 사람이 없어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인사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건강을 물어보고 배려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그 일본의 2001년도에 이수연 의사자 사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 민족이니까
자기가 죽을 거를 순간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철로에 넘어지는 사람을 살려내고 자기가 죽는 그런 우리 한국의 민족성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 살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도에 한국에 이런 케이크를 먹느냐고 그런 질문을 받아봤지만은 일본 이름으로 이쯤의 사건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당하느냐?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저는 일본 사람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왜 안 지느냐?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동포청이 만들어진다는 말의 의미 가운데 보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아니 어른들이 싸운 걸 가지고 지금도 싸우는 건 이건 바보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여기 편을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정치인들이 자꾸 한국과 일본 간에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독도 사건 같은 게 우리 신용이 부전에 계시는데 일본의 정치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독도를 꼭 들고 나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인기가 조금 떨어지면 일본의 반일 감정가 꼭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한국과 일본인들이 괜히 갈등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일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집을 오픈을 안 해요. 저는 일본 집에 가서 잡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일본 말 가운데 다떼마이고 혼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떼마이라는 벽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일본 문화예요. 근데 혼내는 가슴이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사람과 가슴이 통하면은 한국 사람과 훨씬 더 통합니다. 저는 이걸 알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 후유노 소나타 방송할 때 보셨잖아요. 일본 여자들 거의 미칩니다, 미쳐. 그 방송하는 시간에는요 남편들 자기 방에 못 들어오게 해요. 아니 성스러운 시간에 왜 여기 들어오냐고 그래. 나가라 그래 남편들은. 좀 여러 가지 뭐 드라마입니다만은 그렇게 한국인들이 헌신적인 마음과 중심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자꾸 갈등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는 정치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마침 이 시대에 좋은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에 동포청이 생기면서 세계화, 시민화라는 말이 지금 이제 유행을 합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이 세계화 가지고 시민화가 될 때에 중심 국가는 누가 될 것이냐. 저도 오늘 자세히 들었는데 732만 명이 우리 동포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민족성이 여러분들 전 세계 어디 나가더라도 결국 성공자의 자리가 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제가 동경대학교의 VIP 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동경대 출신 크리스찬들 모임 가운데에 중요한 자리입니다. 동경대 출신들 모여서 이렇게 이제 VIP 서클을 하는데 거기에 왕족도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역사 얘기했지만요. 일본 사람들이 모르는 건 분명히 저는 알려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우리 한국인의 뿌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갈등하는 이유를 딱 한 번만 교육을 받으면은 한국 싫어하지 않습니다. 일본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육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럼 우리 동포란 말을 쓰고요. 이건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 동포란 말을 똥포란 말을 써요. 이거 별로 안 좋은 음어잖아요. 얼마나 자존감이 없고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한국 정부에서 나가 있는 분들을 이 모아질 수는 어떤 그 오가네이션 제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감사하게는 이제 동포청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우리 특히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니까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응집될 수 있는 그런 아마 좋은 기관이 되어지라고 봅니다. 한 예가 있는데요. 혹시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일본 민단하고 조총련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통폐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남한과 북한을 일본에서 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념과 사상이 다른데요. 근데 그걸 하는데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그걸 담당했던 민단의 단장님이 제 환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분하고 깊은 얘기다 보니까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부 쿠데타가 나서 그것이 해산되면서 민단 단장이 잘렸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의 주도하에서 정부의 주관이 없으니까 각 나라의 각자의 의견대로 자기들 소견대로 자기들 좋은대로 하다가 이런 사고를 내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많이 질문 받는 내용 가운데에 일본에 한이 맺힌 유골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다기보다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로 신자, 절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부탁하기를 이걸 좀 가져가라는 거예요. 관리비 다 포함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아니라 한국에 또 몇 분하고 얘기했더니 가져올 만한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간인 단체가 그걸 하다가 뭐 사고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도 우리 동포청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실제 일본에서 성공한 부분들은 어려운 시대에 일본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이제 2세, 3세, 4세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아까 우리 뼈 얘기가 나왔는데 마지막 자기 유고는 한국으로 오고 싶어 왔어요. 사는 사람이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살고 싶어 왔어요. 근데 이런 어떤 중심적인 기관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에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모을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진다면은 사실 그분들이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은 어딘가에 도네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기관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37 우리 지도상에 237 나라가 우리 한국 중심으로 회복되어 나갈 때에 그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을 서밋으로 끼워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저는 우리 한국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포청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모임이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 김대란 시민사회 수석실의 비서관님 오셨었는데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인사만 하려고 했더니 곳에 또 가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실의 김대만 비서관님이 잠시 오셨다가 환영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우리가 토론한 사이에 우리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재단 이사장님 오셨는데 지금 잠깐 말씀하시고 또 혹시 더 일정이 그러실 텐데 끝나고 괜찮으실까요? 네네. 그러면 잠깐 인사만 그러면 우리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 김성곤 이사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 미국 그다음 중국과 일본 이어서 세 번째 중국 우리 백성호 교수님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네,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 불러주신 신현웅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일단 재외동포청이 이렇게 설립이 이제 신설입니다. 됐다는 거, 이것은 아주 오랜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찬성을 했었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이게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 설립이 되었다는 거, 이것은 아주 대단히 환영하고 또 재외동포로서 감사드리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관련이 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고요. 또 관련이 안 되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750만 명, 정확히는 732만 명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이 750만 명의 디아스포라들 상당한 그 역량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해외에 나가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도 있고 능력이 없는 분도 있죠. 네, 그런데 일단 해외에 나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라든가 그 본인들도 적어도 가장 어려운 언어 능력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국에 있으면 배우지 않는 한 1개국밖에 못하지만 해외 동포 내지 재외 동포들은 2개국어, 3개국어를 거의 자유자재로 한단 말이죠. 그러한 그 인력적인 그 인재,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쓸 때도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사실 우리 정부 쪽에서 이러한 고급 인력을 쓰는 방법도 방향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라도 이런 재외동포청이 사실 설립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그 부처 간에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이견 때문에 이게 안 됐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여러 문제들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됐으니 이번 정권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여야가 아무도 반대하신 분은 없으니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이 동포청이 신설이 됐다는 게 도대체 이 동포들한테 뭐가 좋을까?
일단 좋아야 혜택이 있어야 이게 좋은 거라고 할 텐데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동포들은 해외에서 여기를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예를 들어 병무 이르면 병무청, 또 저희 비자 문제는 외교부, 그러니까 외교부, 법무부, 세무국, 모든 부처가 흩어져 있는데 거기를 여길 가면 저길 가라, 저길 가면 저길 가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통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청이 만들어지니까 소위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일이 생기면 그 청, 즉 동포청에 가서 거기서 그냥 아니면 뭐 옆창구에 가서 일을 하면 되는 문제라서 이게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주어진다는 그런 것이 가장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인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인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인 그러면 한국인이잖아요. 전부 다. 저도 그렇고. 한국인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싫다, 좀 못한 표현으로 쪽팔린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한국인, 자랑스러워, 나 한국인이야, 이를 두 쪽에 어느 쪽입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공개적인 이런 포럼 장소라고 해서 그렇게 저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한 60년 이상 살아봤는데요. 옛날에는 한국인 그러면 좀 미국인이 더 낫지, 이 한국인은 조금 쪽팔리는 느낌도 있고 초콜릿도 미국 초콜릿이 더 맛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단 말이죠. 괜히 미국인을 보면 존경스럽고 우리를 보면 좀 쪼그러드는 느낌이 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에서 바깥에 광고를 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K-팝이나 이런 것으로 유명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역량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정말 십강 이내에 들어갔고 또 실제로 우리가 먹고 노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먹고 노는 그러한 DNA가 지금 이 세상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한글도 실질적으로 타이핑하는데 전 세계 타이핑 대회가 있거든요. 대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빠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 손가락 갖고도 기가 막히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디지털, 요즘 PC라든가 이런 시대에 너무 잘 걸맞는, 거기다가 K-팝이 그냥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처음에 유행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DNA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현재 현세와 들어맞아서 우리의 역량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죠. 나라가 토지가 작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영원히 그리고 우리가 그들보다 밑인가요? 그런데 문화로 정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정복이란 말을 쓰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 열광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이 해외에 나가서 저도 중국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만 저는 한국인입니다. 조선족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지금 750만 명 중에 이게 동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또 언어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사전적 표현, 사전에서 찾아보면 동포는 우리나라 피가 흐르는, 즉 한국인인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동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니까 중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조선족, 이분들이 동포인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동포가 아니고 재외국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외국민 또는 재외국민이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재외동포법에 법률이 기준이니까요. 법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재외동포법에 따라 적용되는 사람은 두 가지다 해서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동포 그런 개념이요. 또 하나는 국민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재외동포요. 좀 전에 제가 좀 구별을 했던 그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혈을 피는 흐르는데 현재 미국 국적이라든가 중국 국적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계신 한국 국적이 아닌 거죠.
이주국적 빼고요. 예, 그런 경우가 500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외 국민, 즉 한국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계시는 분들,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은 250만 정도거든요, 대략. 그런데 중국만 얘기를 하자면 이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은 조선족의 숫자가 220만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한국 국적인으로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사람이 약 30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750만 중에 중국에만 제외동포가 250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도 있고 다른 제외동포들도 계시지만 750만 명 중에 250만 명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중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도 조선족이 계시겠지만 조선족이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 아닙니다. 거기는 한족, 조선족 뭐 이렇게 족자를 붙이거든요. 여러 족이니까 52개 민족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외국에 나가 있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 저도 중국에 한 20년 있다 보니까 중국화돼요. 중국 음식도 좋아하게 되고 좀 중국스러워지는 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게 후세들요, 2세, 3세로 가면서 피가 옅어진다고 그랬는데요. 또 한족들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자존감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내가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이런 거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합니다. 사업 때문에 중국을 갔으니 한국인임에 틀림없고 자랑스러워 하는데, 예를 들어 조선족 같은 경우는 내가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좀 헷갈리는 면도 있을 거라는 거죠. 언어도 완벽하게 중국어와 한국어를 하는데, 사실은 완벽하게가 아니라 중국어도 확실히 완벽하지 않고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런 그런 정체성의 혼란과 자존감이 좀 낮아지는, 중국에 가면 중국인으로서는 자존감이 좀 낮고, 한국에 오면 한국인보다는 자존감이 조금 낮은 조선족들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들 중에 인재들이 많거든요. 또 앞으로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큰 그릇으로 이들을 전부 다 끌어안고 나가는 그러한 청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만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적 동포들요, 그러니까 바로 조선족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조선족들을 위하다가 제외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을 소홀하게 하는,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청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법을 만들든가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지원을 한다거나 할 때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하다가 제외 국민들, 우리 한국민들의 역차별적인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에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에 살다 보면 정체성이나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동포 2세, 3세들을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 그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그 사랑, 또 우리나라가 정말 더 좋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나라에서 뭔가를 해봐야지 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게끔 그들에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손실을 본다면, 국익에 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내 돈 쓰고 손실을 보는 일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걸 바라지도 않고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지원을 하되 그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의 정책과 법률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가 있습니다. 750만 제외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존재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법률을 제정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게 아울러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원래 이 청이라는 것이 약간 작거든요. 원래는 동포처럼 만드시는 게 더 좋겠다고 좀 권유를 했었는데, 그냥 동포청으로 약간 조직이 작아져서 외교부 산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차차로 이제 저희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동포청의 일이 많아지고 하면 이것이 처로 다시 또 승격이 될 기회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법률과 앞으로 이제 한 3개월 후면 실질적으로 총이 성립이 되는데 그때까지 관련되는 분들의 어떤 힘의 집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에서도 지역 전문가 하는데 사실 우리 디아스포라는 이미 사실 준비. 누가 가장 애국적인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없지만은 옛날 달동네 서울시 청소국 분유과에서 일하시는 매일 동포요. 그분들이 제일 애국자랍니다. 네, 이게 우스갯소리고요. 영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빨리 시간 안에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국에 보면 어떻게 오는가? 산속에 살고 있었던 가슴이 빨간 로빈이라는 새가 마을에 와가지고 겨울 내내 울어요. 울다가 봄이 가깝다 싶으면은 다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월쯤 해가지고 눈 사이에서 크로커스가 피고 대포들이 피고 그리고서 장미가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영국에 봄을 옵니다. 눈이 잠깐 오기는 한 2번 오지만 그냥 금방 녹아버려요. 구한말 시대에 어떤 말이 있었느냐? 미국 놈들 믿지 말고, 또 시어 소련 놈들에게 썩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읒 중국 놈들, 일본 놈들 지읒 중국 놈들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응 일본 놈들 일어난다. 그게 구한말에 유행했던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적으로 바라볼 때 오늘날 사상과 체제와 그리고 대륙과 해양이 마주치고 있는 이런 충돌하고 있는 이런 문화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저는 예수적인 목사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을 더 공부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얻은 사실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트레이드 아이템, 마지막 무역 상품이 뭔가 하게 되면 사람의 영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대학교 인류학을 anthropology 강의하시는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국가주의하고 민족주의 이걸 터부시하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nationality, ethnicity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포청이 신설되어진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영국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1만 개 단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던 윈스턴 처칠. 그 사람 맨날 금요일 날 여기로 말하면 국회의사당 파리아먼트에 모이는 모임에 맨날 늦어요. 늦으면 그 상대편 당에서 손가락질하면서 그 프라임 미니스터가 돼가지고 이렇게 늦었냐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의원님들 저같이 이쁜 아내를 두고 있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늦을 겁니다. 앞으로 금요일 날 파리아먼트 회의가 있는 날에는 목요일 날은 제가 방을 따로 쓰고 분방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적들도 웃어요. 다우닝 스트리트 10번가에 런던 시내 샴페인을 전부 다 사들인 다음에 정적들까지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샴페인 파티를 하고 있을 때 그 아내인 미세스 처칠은 뭐 하고 있느냐? 골방에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소위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언약교도들입니다. 그 안에서 남편이 그래서 이 윈스턴 처칠이 놀랍게도 그 전시 내각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바탕이 있고 영국도 IMF가 왔어요. IMF가 왔을 때 마가렛 대치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철혈 여제상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파리아먼트에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There is no alternative. 첫 이니셜만 따게 되면 티나예요. 티나.
대안은 없다. 패배감을 딛고 일어나는 것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분을 별명을 티나라고 불렀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UK, United Kingdom 혹은 GB, Great Britain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 탐나고 고구려는 어디냐? 저 스코틀랜드. 백제는 어디냐? 웨일스. 그리고 신라는 어디냐? 잉글랜드. 저쪽 북아일랜드가 어디냐 하면 제주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전부 다 문화들이 다 달라요. 여기 가보게 되면 영어로 써 있고 그 밑에 웰시 혹은 스코티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독특한 자기들의 문화가 있고 그것이 잘 그래서 잡종 강세가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느냐? 천만에 만만에 천안역전합 공부할머니 매주 콩떡이요. 왜 그러느냐? 옛날 그 만국 평화회가 이루어졌던 네덜란드에 그 이준열사 일행이 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암스테르담 항구에다가 일본 배하고 영국 배가 딱 짝짝꿍하면서 있어가지고서 이미 초청장을 보내놓고서 연목이고 있는 거였어요. 이준열사 일행이 겨우 어느 영국 기자의 도움을 받아서 호텔에서 인터뷰하다가 그러다가 그 사람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 영국 기자가 죽는 바람에 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 그 이준열사 일행이 머물렀던 여관을 호텔을 사가지고 그 지역 말로 뮤지엄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 이준열사 기념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게 되면 문화적인 면에서 볼 때 옛날 하늘나라 가신 퀸 엘리자베스가 저쪽 인사동에 왔어요. 와가지고 십덕도 잡수시고 저쪽 안동에 가서는 하회탈도 쓰고 그러고 했어요. 이분이 한국 문화가 깊다라고 하는 걸 눈치를 챘어요. 어떻게 눈치를 챘느냐? 스코틀랜드 아버딘에서 그들의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 음악회가 열리죠, 항공편이, 호텔,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문화 행사들이 쫙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한 해에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나라 옛날 그 자동차 회사들, 몇 개 회사들이 있어서 그 산재 이렇게 가면서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이 문화 행사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게 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할머니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서 한국에 와서 인사동도 들리고 그리고 안동에 가서 하회탈도 쓰고 하셨던 거예요. 이제 영국 얘기는 그만하고요. 동포청이 생겨지게 되니까 여기에서 유익을 갖기 위해서 히브리하고 디아스포라, 아까 디아스포라 하시는데 뭔 뜻인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세요? 예, 감사합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종족을 우리를 한민족 하듯이 히브리라고 하는데 이불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히브리입니다. 그러니까 히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정관사예요. 정관사. Definite article. 이게 붙어가지고서 이불이.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히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족속이 된 거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족장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떠돌이처럼 살다가 나중에 왕국을 이루고 분열왕국이 됐다가 먹히고 삼키고 그리고 다시 찾았다가 결국 로마 제국에게 망하고 나서 몇천 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했던 이 히브리 족속. 그런데 그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서 디아스포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서 하늘나라 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서 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마음을 빠르게 모였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으러 왔다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얘기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을 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거기서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그 나라 말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의 후손들 뭐라고 불렀느냐?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디아는 뭐뭘 통하여, 스포라는 버섯 여러분들 잘 익은 버섯을 하얀 종이에다 밤새 넣고 나면 거기 빗살무늬 가운데서 뭐 먼지 같은 게 떨어집니다. 그게 스포입니다. 포자. 그러니까 포자들, 씨앗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뭔가 정신과 모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계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한인들을 얼마나 바라보게 되느냐? 남한 5,200만, 또 북한 2,500만, 그리고 아까 732만이라고 우리 좌장 되시는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영국에서 10년 가까이, 미국에서 20년을 살다가 왔는데요. 박사원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 와서 딱 거기 가서 보니까 이건 그 숫자가 아니고 730만 정도가 주이시 디아스포라인데, 주이시 디아스포라 730만을 넘어서 지금 한국 디아스포라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85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21세기 경건한 한민족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부강하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학적인 면에서, 역사적인 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모세가 1세대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리고 2세대만 남았어요.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남는데 그 세대들을 모압 평지에다가, 여기 저 여의도 광장 같은 데다 모아놓고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그 사람들은 educational philosophy, 교육 철학이, 쉐마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뭔가 정신이 흘러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민청을 만들고 우리 후대들을 가르치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모세가 가르쳤던, 그들을 불러가지고 말했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뭔가를 심어줘야 돼요. 사실은 오늘 우리 세대가 계대 교육이 실패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 때인 격대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교육에 대해서 바라보게 될 때 교육은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정체성은 바로 뭔가 하게 되면, 유대인들 성인식을 하게 되면 할아버지는 이쪽으로 돌고 아버지는 반대편으로 돌고 끝나고 나면 할아버지가 울어요. 왜 우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것을 이제 내가 우리 아들을 거쳐서 우리 손자 때까지 이걸 전했으니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내게 맡긴 사명을 다했다. 그리고 울어요. 그리고 거기 오신 사람들은 금일봉을 그 아이한테 14세, 15세 그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주는데 그 돈이 얼마나 되느냐? 1억 정도가 되어져요. 중학생 정도가.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을 가거나 그 앞에 할 때 시드머니가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아이들의 성인식이에요. 세 번째, 문화입니다. 문화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고 끝마치겠습니다. 3초 마이크 끊겠습니다. TCK는 트랜스 컬처, 문화를 뛰어넘는 유익한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것을 잘 전달하게 될 때 우리는 동포청도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브라질에 가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브라질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 훌륭한 교수님들이 이민 정책에 대한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한된 시간에 브라질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브라질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는 1959년도에 국교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5만 교포들이, 지금은 뭐 4만 교포들이라고 그러는데 4만 교포들이 어루 봉쇄업을 해가지고 생활 자체는 중요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자라나는 2세, 3세들은 벌써 브라질 주루 사이에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외에 193개국에 750만이라는 이 동포가 있는데 이런 대단한 자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동포들이
이대로만 간다면은 앞으로 50년 안에 아까 우리 홍대숙 교수님 말씀처럼 50년 안에 제53대 미국 대통령도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 될 날이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비근한 대로 딱 4년 전에 남미 브라질 옆에 있는 볼리비아라는 조금 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잘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한국 1.5세대 되는 정지현 목사님이 대선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9명인데 9명 중에서는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그 다음에 나머지 정말 그 나라에서 내노라는 유능한 정치가들이 나왔지만 우리 한국계가 당당하게 3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얼마 후에는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고 브라질 대통령, 또 일본 수상, 캐나다 수상, 뭐 각 나라 정말 그 최고의 지도자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수를 두 번째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박수를 안 주는데, 그래서 저는 브라질에 살면서 우리 민족의 위대함, 우리 민족의 저력을 열심히 봤고, 브라질에 살고 있는 아마존에 들어가면은 아마존 인디오들이 아주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 인디오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 기우제를 지낸다면은 꼭 비가 온답니다.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그래서 우리 외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은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려면 성공할 때까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1963년도 72세대 101명이 브라질에 처음에 이민 갈 때 그 이민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최초의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브라질 영농인민이 갔습니다. 근데 그 인민은 완전히 실패작이어서요. 왜 실패작이었느냐? 72세대 102명의 그 사람들은 영농인민이지만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5.16 군사혁명 이후에 반혁명 해가지고 정말 처벌받을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은 1.4 5대 때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도저히 대한민국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전쟁이 없는 먼 나라를 가겠다는 실향민들이 대부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민 개척단들이 온 사람들은 실제 현지에 가지 않고, 그 현지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면은 농지 그 땅에 가서 지형 정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쌍포울에 앉아가지고 여흥을 즐기면서 5만 볼의 일 지도를 놓고 요 자리 가자 이 자리 가자, 그래서 뭐 십자성 마을이니 그런 마을이 생겼고, 그 반대로 일본인들은 지금 우리 한국보다도 배 이상의 120년의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전 브라질에서는 250만들이 살고 있지만 일본인들은 분명히 농업인문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브라질 내 영토, 브라질은 851만 km², 우리 한반도의 약 한 40배, 남한의 80배 되는 큰 나라에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농토에서 1년에 수확되는 쌀 양은 본토의 3년치를 생산한답니다. 그러면은 일본인들은 분명히 또 하나의 일본 땅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말을 줄이겠습니다. 저는 이 해외 동포청 무슨 운영을 할 때 저 평소 생각은 해외 동포청이 아니다 그거야. 최소한도로 해외 동포부가 되고 장관이 아닌 부총리급이 그 해외 동포부를 맡아
사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는 193개국에 있는 750명 동포들을 잘 관리만 한다면은 50년 후에 미국 대통령 될 걸 20년 후에 땡기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750만 해외 동포들은 또 하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있는 개척자들이기 때문에 해외 교포들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K컬처, K국방, 그리고 K자를 붙여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의 영토, 문화의 영토, 뭐 경제의 영토 이런 것들이 750만 제외 동포들을 통해서 발전이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 시장이 개척되고 합니다만은 그들은 그들 동포들을 통해서 그분들은 이해를 높이고 저희들한테 친밀도를 높이기는 하지만은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 게 그들의 습성입니다. 그들의 강대국들은 저희들은 이해는 하지만은 저희들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저희들 750만 동포가 그 나라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국가의 국내에 있는 분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제 동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통합시키고 그것을 조직화시켜서 그것을 힘으로 발생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북 오도청이 있습니다. 통일을 지향을 하는 것이죠. 재외동포청은 세계화를 지향을 한다면 그 동포들 하나하나가 저희들 국내에 계신 분들이 가슴에 담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많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일부 나라 국가에 많은 저희들의 동포가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가 있는 동포가 적다고 그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들 하나하나가 훨씬 더 전문적일 수도 있고 훨씬 더 저희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국내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의 노력과 그 하나의 땀 흘림과 피 흘림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적인 어떤 지원 이슈를 발굴을 하는 해외 동포들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그분들의 이슈를 집약을 시키고 해결을 하는 것이 국가 기관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족은 러시아에서 거의 30년을 넘게 살았지만은 실제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미국 이것을 비교를 해볼 때 훨씬 더 적은 노력이 있지 않느냐.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한다고 한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생각과 또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러시아에 있지 못할 때는 잠시 옆에 동유럽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나 그러면 모스크바에 각각 15년 이상을 이렇게 살면서 저희들 동포를 봤을 때 그들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애환들은 실제로 여기서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 적고요. 거기에서는 또 고려인이라는 특이한 한국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을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북한을 자유롭게 왔다
모습은 한국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또 이면적으로는 친북한의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거리인 회장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사회 사는 모습이나 그들의 생각을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분들을 지원을 해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또 경계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비단 러시아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훨씬 더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보아집니다. 말을 뵙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각 나라에 살고 있는 저희 재외 동포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영상을 달라가고 뭐 대사관에 창구를 열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하나씩 발굴이 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힘을 얻고 저희들은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유럽이나 러시아에 변방을 갔을 때 한국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일 때 그 사람들이 저희 옆을 지나가면서 흔히 제키찬이라고도 하고 일본의 나카무라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저희들이 한국 사람인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K문화의 영향입니다. 그들이 보다 저희들 국민으로서 그들에게 저희들이 국가를 대표를 하지만은 저희들이 사귀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국가 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